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미디어 앤 솔루션 시간입니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송심의 얘기를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네. 최근에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 제재했다는 뉴스, 징계했다는 뉴스 네. 굉장히 많이 봤는데 네. 뭐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사례 먼저 소개를 좀 정말 해주시죠. 많죠.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발언이 네. 조롱투의 발언이다라고 징계를 먹었고 아. 또 상속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든다라는 발언,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있었죠. 그걸 신장식 앵커가 당시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든다. 뭐 그런 소리 처음 들어본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징계를 받았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파란색 일을 커다랗게 이 그래픽을 내보냈다고 해서 그게 민주당을 찍으라는 의미 아니냐라고 해서 또 엄청난 또 논란이 됐었고. 파란색 일자. 네. 어. 그 방송에 파란색 일자를 커다랗게 날씨에 뭐 내보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라는 건데 이 파란색 일자 때문에 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저기 뉴스타파 인터뷰 김만배 인터뷰를 보도한 것 때문에 또 엄청난 징계를 받았고요. 지금 이제 MBC의 징계가 지금 엄청나게 몰렸는데 뒤에 보겠지만 이게 650점을 방송평가에서 받아야지 이제 5년마다 재승인을 받는데 그게 사실 거의 다 650에서 70 사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계산해 보니까 MBC가 지금 최근 한두 달 사이 받은 벌점만 40점이 넘습니다. 이거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MBC를 다음 시점에 방송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다. MBC 문을 닫게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다고요? 있다는 거죠. 아 진짜로 그런 법적인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네네. 이게 그러니까 5년마다 종편 3년마다 그리고 지상파 5년마다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점수가 650점이 안 되면 이게 승인을 안 해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상파는 허가, 방송은 승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건 주요국 지상파 방송 제어가 기간인데요. 미국은 8년이고 영국이나 프랑스들은 10년 정도 이제 제어가를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한국은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그러니까 평균 4년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어가를 받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점수가 낮으면 너네 퇴출될 거다라는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나라들과 달리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볼 부분은 방송의 내용을 가지고 공정성 심의라는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재승인 심사를 할 때 불법 행위가 있는가 아니면 이 방송을 빙자해서 물건을 팔았다거나 뭐냐면 이 선정성, 그러니까 음란물을 내보냈다든가 그런 것들만 심의를 하지 방송 내용이 공정하냐 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애초에 이거 심의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방송 내용을 규정한 나라가 없죠, 선진국 중에는. 근데 방송 내용이 공정한지 아닌지 뭐 파란색 일을 띄우면서 미세먼지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일본을 밀려고 한 건지 아닌지 이거를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나요? 그 이야기부터 할까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방통위라는 게 있죠.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송심의위라는 게 있는데 방통심의, 방송통신심의라는 곳인데 그게 이제 방통위 산하의 민간기구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방통위는 정부 부처고 정부 부처 안에 민간기구, 민간 독립기구를 하는데 사실 저걸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눠서 뽑는다는 거죠.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 공정하지 하지 않느냐, 이걸 벌점을 때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또 선거 때만 나오는 선거방송 심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또 정말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가 뭐냐면 방통심의위만 해도 여야 6대 3으로 뽑는데 이 선거방송 심의라는 거 이제 임시로 선거 때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들이 이번에 거의 다 보수 일색으로 짜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제 방송업계 3명을 추천받고 또 학계 3명 추천받고 뭐 그런 식이에요. 시민단체 3명 추천을 받고 그랬는데 보통 그러니까 학계는 방송학회가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방송업계는 MBC나 KBS, SBS 중에 한 명이 이제 추천했죠. 근데 이번에는 방송업계에서 TV조선이 나왔고요. TV조선이 추천했고 방송 또 이 학회는 한국미디어정책학회라는 완전히 새로 생긴 업계에서는 약간 듣보잡이라고 말하는 학회가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보통 언론학회나 이런 데만이 언론학회, 방송학회가 주로 하죠. 근데 완전히 새로 생긴 학회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보수 성향 인사가 갑자기 턱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어디였죠? 공정 언론 국민연대라는 공언연이라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매체 이 조직인데 보통은 이제 이 민원연이나 아니면 언론연대나 그런 이제 단체들이 많이 추천을 받았는데 굉장히 보수 성향 그 단체가 공언연이나 이 단체는 애초에 보수판 민원연을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거방송 심의를 하면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시민단체, 학회, 업계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그 추천을 다 보수 성향 일색으로 추천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방통심의위에서 선거방송 심의위를 추천을 받는데 애초에 방통심의위가 보수가 우위니까 그 사람들이 보통은 그전에는 이제 그냥 균형을 맞췄는데 아예 그냥 작정하고 우리 편으로 쫙 깔아놓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고 이건 네. 정부기관인 네. 거잖아요. 이건 합의제 기관 네. 기구고 네. 그 여야에서 추천하고 뭐 네네. 대통령이 추천하고 해서 네네.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 네, 방통심의, 방송과 통신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여기는 민간기구라고 하셨고 민간기구라고 하지만 사실 여야 정치권에서 6대 3으로 추천을 6대 하죠. 3으로 네. 추천을 해 비율을 맞추. 그리고 거기서 징계를 하면 그게 방송의 제어가와 재승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징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근데 요 선거 때만 만들어지는 또 특별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만든다는 네네. 거죠.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제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서 나온 벌점이 그대로 똑같이 아. 방통심의에서 하는 제재하고 똑같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 때 워낙 이제 이슈가 많으니까 따로 특별 조직을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근데 6대 3이라는 구조에서는 사실 이제 거기서도 박터지게 싸웠는데 아예 선거방송 심의랑 만들면서 거의 7대1, 7대2, 8대1로 이거 짜가지고 아예 그냥 이번에는 작정하고 막 밀어붙이면서 심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파란색 일 얘기부터. 파란색 일부터 해볼까요? 몇 가지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파란색 일 한번 사진 보여주시고요. 미세먼지 농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단위가 있어야 되는데 단위가 없기 때문에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제 시비를 건. 저기 미세먼지 농도 1인 날에 파란 네. 하늘을 뜻하는 뭐 그런 이게 얘기를 날씨 했다는 예보잖아요. 거잖아요. 날씨 예보. 일기예보, 그치 네네. 날씨 예보 기사죠. 여러분 미세먼지 농도가 거의 0까지 떨어졌습니다라는 보도였는데 이게 이제 박예성 위원이라 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임정열 위원이 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의록을 네네, 보고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권재영 위원은 이 사람은 MBC 앵커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오 이분은 앵커 네. 알아요. 특정 정당 기호를 연상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앵커인데 이분도 좀 보수 성향이신 예. 건가요? 이분이 MBC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했을 겁니다. 이분이 권재용 앵커가 공언연이라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네. 아예 작정하고 이번에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김문환이란 분은 지금 선거 국면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각권을 고쳐매면 안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기상청 자료를 보니까 서울 일이 아니다. 일보다 뭐 높고 낮다라는 말을 최초로 위원이 하셨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최초로 위원. 최초로. 다 이게 이제 보수 성향 그 위원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2라고 썼어야 되는데 네. 파란색 1이라고 썼다. 손영기 위원은 날씨까지 이용하는 MBC의 교묘한 형태, 교묘한 정치 편파에 상당히 분노한다. 백성기 위원장은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회의록이 이민아 엄청 의원은 살벌하네. 기호 1번으로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었다. 이 말은 뭐냐? 코미디다. 라는 말 심재훈 의원이 하셨고요. 그러니까 9명의 의원 중에 지금 8명이 지금 이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8명이 코미디라고 마지막 저분은 얘기하신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MBC 방송 MBC가 코미디다. 다 문제가 있다. 코미디다 말은 그 민주당 성향의 민주당 추천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논의하는 건 코미디다. 진짜 코미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9명 중에 8명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한 분이 워낙 기가 막히니까 코미디라고 얘기한 건데 생각해 보시면 이 파란색 일자를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적 제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음에 MBC가 방송 사업을 못하도록 징계를 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정부 기관 심의기구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심의기구에서 네. 아주 장엄한 분위기에서 그런 얘기. 네. 약간 최초로 한 분이 이런 말 봉숭아학당 했습니다. 같은데. 그 우리 영화 볼 때 코카콜라 팝콘 이미지를 살짝 보여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매점에 달려가서 코카콜라 사 먹더라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 이건 사실 아닌 것으로 학계에서 약간 연구가 잘못된 것으로 이미 드러난 이론입니다. 근데 그 이론을 소개를 하면서 이 파란 일을 크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고 싶어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말 코미디 같은데 이분 말씀은 바이든 날리면 놀란 건 무엇이 다르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 말씀 뭐냐면 바이든 날리면 논란처럼 조작됐다라는 건데 애초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도 사실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지만 와, 이 일기예보 하나 가지고 이 징계를 때려야 되는 그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징계를 했나요? 그 네, 일기예보 거는? 징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보도 가지고 아. 이태원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했죠. 손영기 위원, 이분은 TV조선이 추천한 위원인데 한마디로 MBC는 더불어민주당 기관 방송 또는 대변 방송을 보인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기 위원장이 이분이 그럼 위험한 발언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아니 무슨 보도를 했길래요? 그러니까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권 행사한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별법 거부권 행사한 게 벌써 몇 차례고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말을 한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걸 편향 방송이 되지 않으려면 비판의 목소리만 하지 말고 옳다는 목소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건데 특별법 거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유족들의 불만 같은 게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보도를 했더니 한쪽 입장만 대변한다라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회의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는 게 그래도 회의록으로 이렇게 다 공개가 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발언을 과거 하시네요. 방통 심의를 보면 그래도 이 6대3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서로 공방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그냥 여덟 명이 막 압도적으로 이렇게 MBC 문제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MBC에 또 징계가 집중이 됐죠. 보면 이제 과거 21대 총선하고 비교하면 21대 총선에는 보통 이게 행정 제재와 법적 제재가 있거든요. 행정 제재는 약간 이제 의견 제시, 권고 수준인데 그건 사실 벌점이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21대 총선입니다.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없죠. 주황색으로 된 두 개가 이제 주의는 그러네요. 네. 이제 벌점이 주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벌점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심의 4년 전에는 네. 딱 두 건만 법적 제재가 있었고 나머지는 의견 제시나 공고 수준 이러면 좀 문제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였는데 올해 총선을 보시면 이 파란색이 거의 없죠. 그리고 다 이게 지금 빨간색. 빨간색은 이 벌점이 4점이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MBC는 MBC 엄청 4점짜리를 8개를 맞았으니까 이것마다 32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5점, 2점 이렇게 벌점이 많은데 특히 MBC에 또 이렇게 집중이 됐습니다. 또 특히 보면 TV조선이나 JTBC 다른 종편들은 벌점이 없죠. 그래서 와 이거는 이제 MBC 구성원들이 볼 때는 MBC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MBC를 다음 그 2025년이 될 텐데 그때 이제 퇴출시키려는 수순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다음 4년 주기가 돌아오는 게 2025. 네네. 그게 공중파들은 다 같은가요? 회사마다? 아니면 5년마다 다른가요? 원래 5년마다 돌아오는데 이게 650점이 안 되면 또 재허가 주기가 3년으로 짧아지기도 하고 치백제 넘으면 5년으로 늘어나고 뭐 안 되면 또 4년으로 주기도 하고 그때 다릅니다. 그 650점에서 그럼 이렇게 징계받으면 차감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걸 쌓았다가 이제 지금 그림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지난 2017년하고 2022년이죠. 그러니까 지난 이제 재허가 점수 받을 때인데 보시면 650점이 기준인데 KBS는 지난번에 650이 안 넘었었죠. KBS 2도 안 넘었고 안전한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MBC만 해도 16점이잖아요. 이때는 그러니까 조건부 재승인을 했고 너네 이러면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봐줬어라고 했었죠.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게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 기준점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 종편도 보면 JTBC는 아직 이제 제거하기 안 왔고 재승인기 안 왔고 근데 보시면 이제 종편도 간당간당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10점 미만으로 통과되느냐 마느냐인데 MBC가 44점을 지금 마이너스를 맞았기 때문에 나머지 아무리 점수를 높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제휴가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전에 MBN이었던가요? 네. 한번 그 승인 취소였나요? 될 뻔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었어요? 승인 취소는 아니고 6개월 지금 그 방송 정지를 맞았는데요. 그러니까 MBC는 이제 처음 그 출범할 때 이 주주 구성을 잘못 조작했다는 이유로 6개월 영업 정지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선거 방송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니고 정말 그것도 이제 어떤 방통위 제재였던 거죠. 근데 조금 심의하고는 좀 다른 조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6개월 영업 정지랑 또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렇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문 닫으라는 방송사 문을 닫고 이 사람 다 내보내거나 이제 직원들 월급 못 줘야 되는 월급도 줘야 상황이고 되는데. 방송은 이 자막으로 지금 방송을 영업 정지 맞아서 내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내보내야 된다는 건데. 자막으로요? 네, 이래야 된다는 건데 일단 소송을 걸었고 2022년에 1심에서 패소됐어요. 패소했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 2022년에 2년에 2년부터 지금까지 1심을 2년 동안 1심에서 패소가 했고 항소심이 있는데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찾아봤더니 아직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그냥 조용하죠. 그러니까, 봐주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벌써 3, 4년 전 일인데 영업 정지를 막고도 그냥 은근슬쩍 이게 재판 진행 중인 이유로 또 가처분해서 이제 일단 방송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 아직 징계는 맞았지만 징계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리고 재판에서 아마 뒤집힐 것 같지 않은데 일단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려면 또 몇 년 걸리겠죠. 그런데 어쨌든 징계를 한다면 네. 뭐 그렇게 영업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승인을 네. 아예 취소해 버릴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중징계를 할 수가 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점수가 지금 이렇게 아까 낮으면. 보셨다시피 MBC도 이미 650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간당간당한 상태인데 이번에 이제 점수를 많이 크게 미달한다고 하면 설마 그런 짓까지 가겠나 싶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상태. 실제로 옛날 과거에 다른 경우지만 ITV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ITV. 인천에 있는 ITV는 인천 예, 방송인가요? 네. 경인방송 말고 전에 ITV라는 방송이 있었는데 그거는 완전히 승인 취소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완전히 방송사 사라졌죠. 음. 그런 거 있었고 몇 가지 사례만 좀 더 말씀드릴까요? 네네네네. 제가 조사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이 사례를 쭉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많았던 것 같은데.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네.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시스템이 우리의 그 공영방송을 이렇게 엉두르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 있죠. 일단 점수가 차감되면 나중에 문 닫을 수도 있다. 이건 알았고 네네. 뭐가 점수를 차감시키고 있는지. 이 시민보 뉴스타파 기자가 MBC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23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팩트죠. 네. 팩트고 23억 원의 차익이라는 건 검찰 보고서에 나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보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 네네. 올라갔고. 네네. 올라갔는데 이제 그 심의위에서 이 특정 주장을 하는 기자만 출연시키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출연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23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라는 건 검찰 보고서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이고 이걸 이 기자가 그걸 인용 보도한 거죠. 근데 반대 의견을 그렇다면 어디서 들을 것이냐?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듣거나 아니면 누가 작정하고 김건희 여사는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적어도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죠. 그리고 정작 문제는 김건희 여사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방을 이 아예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중요한 검찰 보고서는 그 자체가 팩트인 거죠. 그래서 양쪽 입장을 공정하게 다뤄야 된다라는 건 당연한 저널리즘 윤리지만 그렇다고 모든 보도를 기계적 균형 갖출 수 있느냐? 정작 이 사건은 한쪽에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침묵하고 있다는 거 말고 누가 그분의 의견을 대리할 수 있느냐라는 주장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MBC는 이제 이게 부당 이득인지 아닌지 언급도 하지 않았고 다만 차익이라고만 했습니다. 뭐 그냥 차익은 건조한 팩트니까요. 네, 다만 방송 내용을 보면 부당하게 이걸 거뒀다라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의대 증원 논란을 다루면서 MBC가 2,000명 증원 근거는 이라고 물음표를 달았는데 위원 중 하나가 왜 물음표를 썼냐? 물음표를 쓴 것 자체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근거가 뭐냐? 주먹구구시한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읽게 된다라고 김문환 위원이라는 사람이 말을 했고요. 이 박범수 센터장 MBC에서 나온 분이 이제 증언하러 나와서 정말 황당하다. 어떻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사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은 심의위에 끌려가서 이렇게 야단을 맞는 것 자체가 엄청난 우리 칠링 이펙트라고 하죠. 위축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렇겠죠. 가서 이제 야단을 맞고 나면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걸 근거로 방송사 내부에서 징계를 나중에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정권이 바뀌면 있고 그 자체가 내 방송 때문에 우리 방송사가 나중에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 방송사들이라면 최대 위기인 거죠. 사업을 접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요. 이런 일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숱하게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면 안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원재 교수님의 끝내주는 경제로 이름을 바꿀까 합니다. 아, 네. 그렇게 다 존댓말로 바꿔야 되는 거라면. 네. 그런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도를 하라는 것도 거기서 나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방송심의위의 또 특징은 이게 이 최종 이 벌점도 벌점이지만 무더기로 이렇게 갖다 놓고 야단을 치면 호통을 치는 이 심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구나. MBC를 사실 두들겨 팼지만 다른 방송사들에게도 이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사실 한 놈만 팬다 그런 전략처럼 MBC를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 다른 방송사들은 좀 약간 이제 납작 엎드려서 좀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이 방송을 그렇게 겁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까 봤던 대통령 거부권 심지어 또 거부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2 요구권. 제2를 요구한다는 게 법적 용어인데 이게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대통령이 뭔가를 비토를 놓는 것처럼 부정적인 느낌을 준다라고 해서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거부권도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고 가로 열고 제2 요구권이 아니면 뒤에 코멘트 붙이기도 하는데 거부권의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설령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공론의 장에서 비판으로 다룰 문제이지 잘못했으니까 벌점을 때려가지고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징계의 권한을 가진 대상이 또 정부 부처란 말이죠. 정부 부처고 그 사람들을 임명하는 주체가 또 국민의힘이 3분의 2의 그 의석을 갖고 있는 또 방통심의위란 말이죠. 이거 자체가 과연 온당한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공정성 심의를 통해서 이 방송이 과연 더 공정해질 것인가? 그 공정성을 판단한 주체는 누구인가 등등의 질문이 생깁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까 김건희 특검 대신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네. 써야 한다고 했다고 하셨으니까 김건희 특검이란 말을 하신 건데 우리는 제재 안 받아요. 이 방송은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송은 이제 우리 허가 받는 게 아니지. 지상파는 허가, 종편은 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제재를 받을 텐데 유튜브 채널은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를 어떻게 제재해 보려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를 검토했으나 결국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방송사가 전파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인터넷 원칙적으로 인터넷 신문이고요.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재를 못했어요. 그래서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MBC와 SBS 등에 엄청난 제재를 했는데 뉴스타파는 제재를 하지 못했고요. 방법을 찾다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다가 이걸 제재할 방법을 찾아보라고 던졌는데 왜냐하면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을 등록을 하니까요. 네. 인터넷 신문을 또 취소한 사례가 옛날 자주민보라고 거기 완전 자주민보 종북 논란 사실 딱 듣기만 해도 느낌이 약간 또 오는데 정말 심각한 거의 약간 이건 진짜 정말 심각한 친북 매체라 이거죠. 친북 매체. 친북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건 좀 심각하다 싶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가 이제 등록이 취소되고 비슷한 이름의 자주 15라는 이름으로 다시 등록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터넷 신문을 이게 허가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뉴스타파도 사실상 내용을 문제 삼아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불법이 아닌 이상. 이원재 교수의 끝내주는 경제도 김건희 특검이라고 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했던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하건 말건 그 공정성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방송은 이 허가권과 승인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공정성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 방송이 케이블 채널 뉴스토마토에 나간다면 케이블 채널 뉴스토마토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사실 이제 케이블 채널은 또 종편과 달리 또 이 승인 조건이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케이블 채널까지 공정성 규제를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뉴스토마토 케이블 채널도 이게 뉴스를 다루는 방송은 아닌 거죠. 뭔가 옛날 기준을 가지고 네. 지금 심의를 하고 있다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제가 거예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망치를 들면 모두가 못으로 보인다. 근데 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이 방통심의라는 기구가 있고 당신들이 이 공영방송과 종편들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공정한지 아닌지 심사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삐딱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 왜 비판만 해? 아니 당신들 왜 이걸 윤석열 정부에게 부정적으로 말해? 왜 파란색이 이렇게 크게 썼어? 라는 걸 계속해서 못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그겁니다. 이제 오늘 방송으로 오면서 그 생각이 났는데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말을 하죠. 농담 삼아.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박근혜 때, 이명박 때도 있었고 문재 정부 때도 있었는데 문재 정부 때는 또 이거 바꾸지 않았죠. 사실 이게 사람의 문제가 요 구조 아니고 자체는 계속 있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자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가 육을 갖고 저쪽에 삼을 가지면 문제 해결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탐욕, 이 권력을 쥐게 되면 망치를 들면 못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예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치 병행성이라고 하죠. 방통 심의 자체를 애초 심의가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이 심의 자체를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이 비극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거죠. 이 문제를 진작 해결했어야 되는데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반복되는 지금 끝내라고 그러시는데 네. 그 시간이 다 돼서. 끝내는 거.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방송 권력이 통제하면 안 된다. 네, 알아서 이거는 하자.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인데 한국만 이 낡은 퇴행적인 제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손을 떼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뭔가 국민의힘에서 그런 또 뭐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방송위원회에서 또 검토를 하고 회의 과정에서 저런 결과가 네, 나오고. 지금 뭐 민주당이 되는 3분의 거라. 2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손볼 수도 있을 거고요. 아, 그리고 그리고 국회에서 좀 개입할 수 있나요? 당연히 국회에서 바꿀 수 있는 문제죠. 근데 물론 지난번에도 3분의 2 과반 이상 바꿔졌지만 손을 못 대지 못했죠. 근데 또 민주당에서 이런 생각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아, 다음 정권은 우리가 이제 잡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협치로 문제죠. 풀어야 되고 이게 정치권을 맡겨두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 강력한 압박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독립하는 방향으로 이 위원회의 심의 구조를 바꾸자. 네, 이렇게. 그리고 방송의 지배구조, 그다음에 방송의 심의 자체를 정치가 손을 떼야 된다. 이게 몇 대 몇의 문제가 아니고 6대 3의 문제가 아니고 5대 5나 뭐 몇 대 몇을 바꾼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정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선언을 일단 해야 된다.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진 하나 음수사원 그 사진 보여주신 게 전 너무 충격적이라 아, 그거 가지고 그 얘기하고 말씀 싶었는데 네. 얘기할 시간 없을 것 같고 네.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MBC에 그거 마지막으로 옛날부터 한번 있었다는 거죠. 음수사원 굴정 지인이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마실 때는 이 우물을 판 사람이 누군지,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을 MBC 사옥의 이 현관에 걸려 있었어요. 물 마실 땐 소원을 생각해라. 직원과 사원과 PD들이 저 밑을 지나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월급 주는지 생각하자. 너를 뽑아준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라라는 말을 MBC 사장이 저걸 떡 대통령과 붙여놓고 다수당이다.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가라는 근데 말을 이거 언제예요? MB 정부 2017년입니다. 아, 2017년.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죠. 이걸 극복을 네. 해야 된다. 공영방송의 비극은 뽑아준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봤듯이 방통심의위나 선거방송 심의위도 결국 문제는 뽑아준 사람들이 충성하기 위해서 나를 뽑아준 사람이 국민의힘이고 나를 뽑은 사람이 이쪽 보수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여기 맞게 내가 이걸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공영방송 개혁방안 나왔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게 만들면 되겠네요. 네. 시청자에게 충성하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장환 슬로우 뉴스 대표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